일상적 거리를 프레임화하기, 프레임화를 통해 일상을 일상상으로 전환하기, doing과 being을 오가며 존재하기, 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구조감, 거리감을 표현하기, 공간을 인식하되 몸을 공간에서 빼내어 공간을 변화시키기, 두 몸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상의 차원, 두 사람 두 몸이 아닌 큰 먼지의 차원을 구현하기, 창밖과 창안을 사운드로 구분하기, 공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간성을 구현하기, 표현의 장식성을 없애고 비우고 단순화하기, 비우고 비우기.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바리 나무입니다. 아니요, 네. 알았어. 녹음을 지금 이틀 연속하고 있고 어제 밤에 하셨죠? 네, 어제 오늘 내일 이게 3일 몰려서 동안.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녹음하는데 네. 요번 스케줄이 그렇게 밀려버려가지고 8월 초에 이렇게 휴가 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7월 달에 미리 하는 바람에 뭐 할 수 없죠. 네.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네. 그 밖은 덥고 아니 여기 그 시원하니까. 그때 제가 들었는데 바리나무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제가 바리고 제가 나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아. 저는 탈모 샴푸인 줄 알았습니다. 아 바리나무. 마리나무. 아 그래요? 새로운 약간 시절. 인디언 이름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머리에 관련된. 그래? 아, 좀 머리카락에 요즘 네, 머리에 좀 민감해서. 민감해서 본인이 생각 농담이고요. 생각-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 설명 네. 잘해주시라고. 네. 제가 이 바리라는 이름을 본명은 아닌데 음. 언젠간 개명을 하고 싶은 바리라는 이름을 꽤 오랫동안 썼어요. 그 작업할 때마다 그 전부터 친구들끼리 그래서 바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설화의 바리떼기 설화의 그 바리예요. 아, 버려진 공주 이름. 아, 바리공주? 바리공주. 아. 공주 이름. 아, 공주네요? 공주예요. 그때 버려진 아, 지옥까지 가고 그래서 자신을 버린 왕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약을 구해서 와서 지옥까지 가서 네. 그걸 구해가지고 네, 다시 가서 아버지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맞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바리공주. 네, 바리공주. 근데 맞아. 그게 제가 좋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부수적으로 이게 뭐 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한 자아의 성장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여행가가 아닐까 지옥까지 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명분이 필요했을 거고 그 명분이 나라를 구하고 네, 나를 버린 내 부모를 구한다는 바리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나무는 나무요. 나무는 바리가 나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바리가 정해준 정해줬어요. 네. 네. 나무는 근데 나무가 나무의 옛말이래요. 아. 그래서 왜 나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이해돼야 된대요. 그냥 그 나무랑은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한 8년 친구이면서 같이 무용 파트너이고 늘 저한테는 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편안하고 한결같은. 네. 원래는 제제라고 불렸었는데 제제는 그때는 이제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었고 네. 뭐 그 하나의 동화가 완성이 되네요. 네. 제제였다 나무였다. 네, 제제였다가 나무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바리 공주를 네. 만나고 완전히 무슨 벌써 뭐 하나가 동화 몇 편이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나무가 바리나무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나무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가지 위에서 춤추는 걸 그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연 작업 말고도 다른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수공예 작업도 많이 하게 돼요. 집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한테 선물해 준다든지 최대한 돈을 뭔가를 사서 주는 선물보다 저희가 직접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서 줘야겠다. 그래서 목각 인형도 만들고 모빌도 만들어서 뭐 애기한테 선물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약간 좀 상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그 나무에 바리, 춤추는 바리가 있는 그게 그러면 어떨까? 좋네요. 뭔가 이렇게 착해 보여. 착해 보이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진짜 인디언 이름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이 바리나무가 둘이 아니라 하나에 제가 둘이서만 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네요. 게 익숙지가 않네요. 아 그러겠다. 저희는 항상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입이 마이크를 안 떠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 아유 멀리 오셨네요. 네. 제주도에 그렇게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나무가 많고. 자연이 많아. 제주도가 좋은 이유는 약간 저희가 네,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자연이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펼쳐진 제주에 살면 되게 목장에 막 그런 곳에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곳에 살기도 힘들고 그런 곳은 왠지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프스의 막 그 자유로움 그런 데서 막 네. 크게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막 양들이 막 저기서 막 소하고 막 이렇게 소 짜고 막 그러는데 불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해요. 거기 그런 데는 집도 못 짓고 제가 갈 수도 없고 그게 됐는데 4년 전에 바리 씨랑 같이 거기 정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따로 작업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막 되게 바쁘게 작업을 하다가 독립적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작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바리 씨랑도 많이 얘기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실험 삼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삶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주고 싶었고. 네.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러면 이런 예술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또 공연을 하고 제주도에서는 여러 일종의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그 전에는 사실은 뭐 해먹을 시간도 없고 서울에서 살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작업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정성스레 살다 보면 뭐가 나올까? 정성스럽게 살려면 우선 잘 먹은 몸이 어떤 걸 표현할까? 그게 궁금해서 잘 만들어 먹고 그거를 그게 또 그냥 일상이 되면 그게 매몰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디오 작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북마켓을 열어서 거기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책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는 자리도 만들고 뭐 우리 아트 페스티벌을 작게도 만들고 그리고 수업도 열고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농사도 짓고 지어서 네. 그러면 뭐 작은 텃밭에서 이제 본인들이 먹을 음식들은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직접 재배를 네. 하시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네. 쌀도 쌀은 쌀은 쌀이 다른 농부님들한테 진정한 농부 쌀을 농부라고 할 수 없고 아니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제주도가 무슨 노후의 로망처럼 많이들 생각하고 이상적인 뭔가 여유로운 어떤 삶을 꿈꾸시는 분이 많이들 제주도에 이주를 생각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많이 가 계시지 않나요? 네, 뭐 제가 1, 2년이 다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세요. 특히 그렇죠. 또 이제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랑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꾸려져 나갈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그 동네 이주민들이 많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보통 시골은 네. 뭐 큰 사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금방 소문이 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묶었다가 머리를 풀고 나무랑 같이 가면 나무가 다른 여자랑 다닌다. 동네에서 소문이. 바람이 났다고 소문났거든요. 머리를 풀렀는데 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또 좋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또 보수적이고 예, 그래서- 잘 맞아요. 이르고. 그래서 되게 그 선을 잘 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화롭기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데 밭들에 쌓여 있는 집이 되게 보기에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실은 농약에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가 좋은 네. 걸까? 비가 한 번 오면 그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땅에서 물이 나와서 고이잖아요. 네. 좀 파진데 그런 물을 먹고 개들이 죽거든요. 동네 개들이. 개들이요? 산책가다가 네네네.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게 그만큼 그 정도. 네, 네, 가끔 네. 녹아요. 많이 하세요. 애매합니다, 되게. 네. 아니면 풀을 정말 뽑는 것도 저도 뽑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농업 전문 방송. 아니 게다가 좀 채식 위주로 드시지 네. 않으세요? 네. 예, 네. 고기도 잘 안 고기를 드시는 원래 안 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7년 정도 됐고 꽤 돼. 바리 씨는 그럼 17년. 17년이요? 네네. 안 힘들어요? 뭔가 네. 이렇게 막 되게 잘 먹어요. 고기 빼고 고기 빼고. 고기는 아예 안 드세요? 네. 17년 동안 지금 고기를 채식만. 네. 그러면 그 소고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류는 다 안 먹고 네. 네. 그럼 가공식품은 좀 드세요? 안 먹어요. 햄 이런 아니. 거. 안 먹어요. 그래서 라면도 안 먹고 그게 이제 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을 봐요.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해서 먹는데 살기 가끔 뭐- 힘들시진 않으시고요? 가끔 이렇게 고깃집 지나가면서 침이 고여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니까 막 그래요. 맛있겠다. 무슨 냄새지? 이런 고기 냄새. 그건 기억이 나요. 생선도 안 드세요? 생선은 나가서는 이제 가끔씩 사 먹는데 네. 저희가 집에서는 해먹지는 해먹지는 않고. 않아요. 대단하시다. 아니 스님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먹을 게 많아요. 뭐 그렇죠. 요즘에는 뭐 돈만 없으면 다 먹으니까 풀로 따지면. 병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더 요리하는 게 좀 더 복잡하고 그 채식주의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의사들 안에서도 네. 어떤 원래 인간은 채집해서 먹고 동물도 이렇게 사냥해서 먹고 원래 그런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잡식인데 그렇게 초식 동물처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무슨 결핍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한쪽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쪽으로는 뭐 또 뭐 이렇게 적게 먹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어떤 계기는 있나요? 그 전에는 뭐 고기도 드셨. 그 전에는 네. 고기주의자. 고기주의자. 채소를 거의 안 먹었어요. 그 정도요? 네. 고기 성애자. 네, 고깃집 가면 익기 전에 먹는 스타일. 레어로 레어로 빠른 젓가락질로 그랬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 캠프를 갔어요. 생태 캠프. 청년 생태 캠프를 갔는데 녹색연합에서 하는 근데 거기는 채식이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맞죠. 오지로 가다 보니까 고기를 싸들고 갈 수가 없어서 인생 처음으로 한 일주일간은 고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네. 네, 상황이. 뭐 과자도 먹었고 뭐 라면도 끓여 먹었지만 네. 고기를 안 먹고 김치에 밥 주로 그렇게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이게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정신도 이상하고 몸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묘한 변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변화가 인생 처음이니까
먹는다는 게 뭐지? 그걸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먹는다는 것 자체에 꼭 채식 육식이 아니라 그런 걸 한동안 조사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 공장식 사육 축산업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디오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겠다. 너무 많이 알면 못 먹어요.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뭐 왜? 너무 아이 뭐 얘기를 오래 해서 작업 얘기를 아니 이 작업이 이게 다 자연하고 같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막 이런 그 소소한 생활. 정정합니다. 소소하지 않습니다. 대대합니다. 어떤 실천하려는 의지 뭔가 이렇게 좀 하여튼 몬산토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서울 오고 그러면 뭐 먹는 데는 뭐 이렇게 문제는 없으세요? 어저께도 저기 전집 가서 전이랑 해물짬뽕 먹었는데 해물전이랑 해물짬뽕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 엄청 먹었죠. 네, 물 많이 먹었어요. 엄청날 겁니다. 안 먹다 먹어요. 이번에도 혹시 그 목포 거기서부터 차로 오셨어요? 아니면 직접 서울로 오셨어요? 비행기로? 비행기요. 원래 차로 오세요? 배 타고 차 타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공항 기름값도 안 나와요. 비행값이 차를 또 이렇게 싣는 것도 그게 더 돈이죠.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운전도 힘들고. 근데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매연이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불량식품을 먹고 싶을 때. 정동길을 오늘 걸었는데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오기 전에 이제 제주 그 집 그 주변과 막 씨름을 하다 왔거든요. 너무 습해가지고 풀도 너무 많이 자라고. 지금 제주도가 엄청 습하대요. 지금 습하죠. 그래서 거의 에어컨 없으면 집이 유지가 안 된대요. 곰팡이가 쓸고 그래서. 오키나와처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연 속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의 모습 속에 살려고 갔는데 에어컨 없이는 실제로 가가지고 적응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많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몸이 아프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그 습한 거하고 해풍에 못 견딘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괜찮으세요? 그런 부분은? 뭐 4년 살아본 거 뭐 보니까 건강에 이상 없으세요?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피곤해하긴 해요. 뭔가가. 그 고기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습해서 그런 건가? 아니 진짜 확실히 진단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무가 이런 4년 내내 약간 과로 상태? 왜냐면 눈이 너무 빨리 뜨고 아침이 맞아요. 눈이 너무 빨리 뜨여져서 할 일이 보여요. 막 하다 보면 또 하루가 다가오고 또 멈출 수 없고 또 나가서 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사 먹을 때도 없고 항상 점심 저녁 같이 해야 되고. 요리는 주로 누가 하세요? 나무가요. 저는 설거지와 안 보이는 뒤에 그 잡일들을 해요. 표정이 그게 아니죠? 아니요. 해줘요. 해주세요. 살짝 놀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는데 나무가 손이 빨라요. 맞아요. 손 빠른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봐요. 차라리 내가 하지. 나는 근데 깔끔하게 하느라 몇 시간 설거지 하는 거잖아요. 둘이 먹는 거 몇 시간씩 설거지 하세요? 진짜 좀 걸리더라고요. 둘이 먹었는데 무슨 대식구가 있는 것처럼 접시가 많이 나오는데 각종 야채들 때문에 그런가? 소스도 만들고 맨날. 네. 근데 저는 요리하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이 힘들어요. 그건 새끼 먹었다가 이러단 안 되겠다. 밥만 하다가 맞아요. 진짜 밥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맞아요. 매일 술을 먹어요. 술을 매일 먹어요. 근데 맨날 고기도 안 먹고 몸에 좋은 거 먹는데.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담궈 드세요? 네네. 진주의 금곡 정미소라고. 토종 안전뱅이 밀로 만든 누룩. 밀로 만든 거예요? 밀로 누룩을 만드셔서. 누룩.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종자를 이제 보존해서. 그러면 그 누룩을 사다가 누룩을 주문해서 진주에서 오는 거예요? 네네네. 택배로 받아서 쌀은 이제 사고
해가지고 만들죠. 쪄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고두밥을 지어서. 어제 제가 섞어가지고. 먹었던 게 그거죠. 그거죠. 네. 맛있죠. 네네.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달아서 먹었잖아요. 저는 저 먹었어요. 안 달아서 네.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아스파탐 안 들어 있는. 응. 잘 흔들어 드셨어요? 아, 네. 괜찮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누룩하고 어떻게 밥만 이렇게 되지?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소주 안 넣어요? 소주는 안 넣어요. 소주를 왜 넣는 소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래요? 처음 듣는데 막걸리를 아니, 그 있어요. 맑게 하면 그게 정종이 그게 되는 건데 아니 청주 이렇게 해놓고 좀 청주 빨리 하려면 소주도 넣더라고. 그 청주에다가 청주로 모히또도 만들어 먹었어요. 모히또? 모히또. 청주 오. 모히또? 괜찮겠다. 그 청주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청주. 청주가 맛있지. 나 소주도 있어요. 숙성 과정에. 간장게장 콜라로 담는 거 모르시죠? 간장게장 콜라로 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거 맛있어요. 설탕 대신 뭐 그거 넣으면은 저는 뭐 GM으로 엄청 이용합니다. 모든 요리. 그래 술을 담가서 이제 거의 매일 먹으니까 원래 근데 서울에서 살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먹었어요. 거의 친구들 만나서 먹고 술집에서 먹고 근데 이제 거기선 술을 사 먹을 데가 없어서 둘이 이제 앉아서 뭐 맥주 소주는 잘 못 먹어요. 제가 잘 못 먹고 맥주를 먹거나 아니면 막걸리를 먹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 술은 사려면 계속 마트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반자본주의적인. 그러다가 돈이 더 들어. 좋은 재료를 하려다 돈이 더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더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네. 재료를 좋은 거 쓰면. 저희도 네. 그 유기농 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사 먹는 게 더 싸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네. 먹어. 근데 막걸리를 하고 남은 그 찌꺼기 그걸로 빵을 만들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요. 천연 발효인 거죠. 술빵. 근데 술 맛이 안 나요. 술 맛이 안 술맛 안 나요. 나요? 네. 그 빵 너무 궁금하다. 진짜 빵은 맛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빵이 이제 또 발라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잼은 너무 다니까 또 뭘 만드네요? 바질을 많이 키워요. 네, 맞아. 텃밭에. 바질 맛있다. 네. 맞아. 네. 바질 네. 해서 올리브하고. 네, 올리브하고 나도 잣을 하지. 갈아서 해야 네. 되는데 잣은 또 사야 되잖아요. 비싸죠. 비싸고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해바라기 씨로 해바라기 싫어하려고. 아유, 한 끼 먹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과로 상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야기만 듣기로는 이제 하루 한 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도 바쁜데 생강청 만들어 놓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어떤 제주도 생활의 로망?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런 거예요. 뭐라나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두부 먹으려면 콩 키워야 되고 네. 그거 이제 맷돌에 갈아야 되고. 왜냐면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이렇게 뭐 자본을 완전 거부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자급자족으로 사는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남으면 또 퇴비를 시켜야 되고 또 퇴비장을 만들어야 돼. 인도사 팟캐스트 특집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모시고 방송에서 나오는 제주의 환상은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닐까. 시에 사시나? 그냥 시에 사시나? 너무 피곤. 갑자기 피곤해진다. 그 얘기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피곤해지네. 네. 아니 저는 작년에 여기 저기 수다도사님 그 집이 곡성이니까. 네네. 곡성에 이제 단체로들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시골이 이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 생각들이 깊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원 주민이라기보다는 생각들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근데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의 거라면 어떤 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가서 많이 만나는데 내가 농사 지어서 내 주변 10사람은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거 이제 유기농으로 해야 되고 농약 최대한 그런 그냥 그 기존에 농사 많이 져서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농사 짓는 분과 새롭게 농사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세대로 보면은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그런 분들이 농촌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바람이 3단계에서는 약간 뭐 이방인 같은 느낌이고 뭐 비농한 사람이고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은 한 20년 흐르면은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도 뭐 정말 조금이지만 그게 농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해보니까 정말 농사가 그냥 관행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농약이랑 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노동량이라는 게 이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존경하는데 물론 그런 자연농법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태평농법 이래서 가장 힘을 덜 들이고 농사를 짓는 거 혹은 뭐 잡초를 이용해서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면 다양하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골은 이길 많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원래 무용을 전공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대학교 때는 프랑스 불문학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대학원을 무용했고.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 대학원에 무용과에 들여보내줘요? 그 대학교 때 이제 문학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방송 보도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재를 하러 다니다가 어떤 춤 리허설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그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후반 때. 그 전에는 아예 그 전에는 박수도 잘 못 쳤어요. 관계가 없어요. 네. 무용하고는? 네, 박수를 못 쳤어요.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왜 클럽에서. 언제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박수를. 그래서 그때 그 춤 리허설을 뭐 중강당에 항상 뭐 취재거리 있는지 들어갔다가 뭐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속고 살았다는 생각. 나는 몸이 머리를 이고 다니기 위해서 머리는 혼자 이동할 수 없으니까 또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그렇죠. 이게 다죠.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뭐 발레 그 공연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뭐 숙제로 보러 가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좀 뭔가 인형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멀고 싼 표는 머니까. 맞아요. 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느껴집니다. 근데 가까이 리허설을 보니까 그 생동감에 충격에 빠져서 이제 그 단체를 찾아가서 뭐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시작돼서 공연하고 다른 단체랑 공연하게 되고 이러면서 대학원으로까지 이어졌고 나무도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나무 씨는 그 전에는 뭐 하셨었나요? 서양화 원래 대학 때는 서양화가 네, 저도 대학원을 가서 이제 만난 건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약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몸으로 좀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근데 몸이었죠. 약간 뭔가 좀 내 몸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몸이 뭔가 표현한다기보다 내 몸을 수단 약간 써가지고 근데 그래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근데 그때는 저도 발레뿐이 몰랐어요. 무용이 뭐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재즈 댄스랑 발레뿐이 몰라서 그런 거를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날은 이게 마임 같은 것도 배워볼까 하다가 막 인천에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링을 던지더니 목으로 받으라고. 그거 서커스 아니에요? 서커스? 그래서 물개 서커스. 링을 던지더니 목으로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갑자기 라면을 끓여오라고 그런 데도 갔다가 그런 데 갔었는데 근데 되게 잘 받으셨어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았으면 거의 쭉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몸이 막 약간 이렇게 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현대무용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무용단을 만들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네. 그러면 원래 근데 미술을 전공하셨으면 그냥 미술 안에서도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과제도 좀 더 퍼포먼스를 해서 비디오를 찍어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이거 그러니까 몸에 하다 보니까 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몸 그러니까, 자체의 움직임. 네, 몸 자체로서 좀 더 배워보자.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됐었죠. 혼란의 시기를 겪다. 네, 네. 바리 씨를 만나서 우리 같이 몸으로 뭔가를 하자. 뭐 이렇게 네. 되신 건가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글도 쓰고. 네. 왜냐면 그 경계가 계속 경계는 무의미하다가도 서울에서 작업할 때는 사실 경계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꼭 제주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떨어지니까 한 발짝 그 경계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건 뭐 무슨 개 혹은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한다. 쪽에 우리가. 네. 맞아요. 제주개 아니야? 제주개. 제주개. 제주개는 아닐 것 같고 자연개라고 할까? 자연개. 그 저희 독자적인 신화를 만들어 보자가 저희 어떤 그거였어요. 이 우리 터에서 그 신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쩔 때는 막 터를 도망가고 싶기도 한데 여기가 너무 꽉 차니까요. 일들도 많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실험 중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는. 두 분이서요? 되게 치열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도시에 살았더니 이렇게까지 치열했을까? 더 너무 치열해진 거 아니에요? 너무 치열해서 피곤하다. 밥 한 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해. 하나의 개 안에도 못 드는데 어떻게 저걸? 아니요, 이거는 거의 자연계 같아요. 예. 예, 꼭 제주에서만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첩첩 산중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곳곳에서 자연의 기운을 느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게릴라 빨치산 느낌. 아니, 어디 가서도 요즘 그러면 그런 식물들도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아니. 나물 캐로가 이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 구름이 올라가서 나무를 잔뜩 캐왔는데 이거 다 잡초 뽑아왔다고. 저랑 비슷한 케이스. 구분 못해요. 그럼 뭐 키우세요? 해바라기, 바질, 토마토, 깻잎, 상추, 뭔가 샐러드 쪽, 귤이랑 호박이랑. 귤은 어떻게 나무 걔네가 열매 맺으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귤밭이 있어요. 작게. 아예 그기에? 네. 보통 전원주택 하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앞에 잔디가 있고 하잖아요. 저희는 집 바로 부터가 이제 밭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네, 텃밭. 네, 다. 네. 네. 그게 그러면 귤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동네 분들이 보기에는 텃밭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네. 동네 네. 분들이 볼 때는 이제 돈이 안 되는 정도. 네, 돈이 안 되고 우엉팥이라고 그냥 텃밭 정도. 그래서 그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은 그 귤밭에서 저희가 막 수확을 하거나 할 때는 이걸 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몸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좀 바라본다든지 좀 그런 시간들. 약간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씩 딱 춤 추면서. 이거 찍어야 되는데. 찔려요 나무. 너무 삐죽해 귤나무. 돌을 옮긴다거나 네. 돌이 땅을 파면 돌이 계속 나오니까 돌을 계속 옮기는데 그 시지프스 신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돌을 계속 옮기고 어떤 정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계속 파도 돌이 돌을 계속 나와. 옮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쵸. 돌을 옮기고 돌을 놓는데 내 근육이 느껴지고 내 팔의 관절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을 놓으니까 땅에 길이 생기고 벽이 생겨나고 공간 구조가 생겨나고
도를 옮기는 걸로 하나로 되게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그 오랜 시간을 뭔가 이렇게 실천을 했을 때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금 하나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데 너무 좀 답답하진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여기 도시에서 뭔가를 계획해서 이렇게 했을 땐 바로 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예, 사실 돌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그게 벽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어떤 노동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나무는 그런 부분 좀 힘들어했었죠. 네. 어떤 그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약간 과정을 즐기는 편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보고 있으면 뭔가 깨닫고 있는 뭘 깨달았어? 길은 꼭 안 생겨도 돼. 길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나무는 길을 만들기로 했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를 맛보고. 그렇죠. 예. 풀 열심히 몇 시간 별로 티 안 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티가 안 나는 게 또 농사의 일이고 근데 또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또 티가 안 나요. 네. 놀아도 또 티가 안 나는 게 또 하루하루가 갑자기 막 나중에 자기 본인도 병도사님도 시골에서 한번 뭐 살아볼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가끔씩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병원 가셔야죠. 시골을 가. 요양병원 좋은 시설 좋은 요양병원 왜요? 시골보다 뱀도 없고 뱀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오면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가면 답답해요. 그건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밀폐가 돼 있는. 숨이 막혀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서울 사람. 막 서울 살아도 아파트에 안 사시니까 계속 평생을. 근데 하여튼 서울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해요. 공장에서 사신다 그랬다. 공장은 벌레도 없고. 그래서 공에서 살으시고. 유독물질이 많아서 그런데. 뱀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독이 많아서. 독이 많아서. 거기에도 막 진해 막 이런 것도 많아요? 진해 많아요. 진해가 그 이불을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다 물렸거든요.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걸 좋아해서 이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무는 건데 정말 아파요. 그렇다고 한 마리를 죽이면 한 마리가 갇힌 사이 좋은 있죠. 커플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찍. 그래서 진의 얼굴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토끼처럼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세히 병 속에 넣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마주 만나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귀엽게. 맞아요. 귀여워요. 맞아요. 이게 반전이. 너무 눈도 동그랗고. 자세히 봐야 돼. 얼굴은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한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독 있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얘 독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독 있음 딱 하면서 말벌보다 약함 죽지 않음 딱 이렇게 누가 아주 심플하게 적어놔. 죽진 않는구나. 진에 계속 물리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요? 네, 그 면역력이 생기면 뭐 모기 물리는 수준 정도. 뭐 붓지도 않고 그렇게 자주 물리는 사람도 있네. 아니 그거 산에서 그 진에 잡아서 약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물리면 그냥 거의 뭐 탁탁 칠 정도. 처음에 물리면 막 땡땡 붓고 막 맞아요. 엄청 욱신욱신. 고통스럽잖아요. 몇백 번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 말로나 몇 번 물리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져도 감각이 없으시 단단한 피부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붓고 독에 막 대한 그런 게 좀 내성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붓지도 않고 그냥 따끔하고 뭐 그 정도인가 봐요. 통증도 거의.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진해한테 이제 조금 좀 그래도 얼굴도 보고 했으니까 얼굴도 보고 우리 눈 마주친 사이 그 어떤 막연한 공포가 무섭지 실체를 좀 알게 되면 그러네. 나중에는 막 전용 이불 해가지고 걔네 진해 이불 막 이렇게 따로 해줘. 모여라 헤어진 해가지고. 커플 찾아주고. 또 고민하는 게 이제 이미 정주의 삶이잖아요. 밭
일구고 개도 있고 이제 가족이 늘어나는 거고 또 밭에 있는 식물들이 사실은 이제 그들도 독립적인 개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되게 어쩔 땐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방랑자이고도 싶고 훅 떠나고도 싶은데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실험을 그냥 즐겁게 충실히 해보자 이런.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생 그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 늘 오픈돼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 네,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인즉슨 안 떠날 수도 있고 정말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이 삶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 못 간다 생각하면 좀 오히려 감옥 같을 수도 있어요. 네. 평상시에 집에서도 막 두 분이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춤 연습? 네. 마당에서 막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뭐 자연에서도 하고 바닷가 앞에 나가서도 하고 다 하는데 몸을 누워서 할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빌려서도 해봤는데 태권도장에 그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에 가루가 날리더라고요. 그래요? 태권도 신발 신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염이 심해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습실이 지금 작게 있거든요. 내려가서 최초에는 그 부녀회관에서 연습을 했었고, 부녀회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태권도장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피아노 연습실도 빌려서. 피아노 연습실도 빌려서 하고, 피아노 치러 다니고. 그리고 바다도 가고 오름도 가서 좀 이렇게 움직여보고, 그리고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이 느꼈는지. 그렇게 했어요. 옛날 그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그 딱 스튜디오라는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서 몸에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시간은 훨씬 그 시간은 짧아졌는데 오히려 더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긴 거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몸에 대한 대화를 하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무용수 그러니까 하루도 몸을 이렇게 단련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상태여야 함 그런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르지 않았고 공연이 있든 없든 나무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그걸 놔보자 하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1년 동안은 아예 놨어요. 그런 거 그거 되게 쉽지 생각보다 않았고. 힘들어. 각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은근히 하고 막 이런 거. 그럴 거면 그냥 대놓고 하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4년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 속에 압박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몸을 바라보는 시선도 스트레칭이라는 게 그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몸이 된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스트레칭하고 이 동작을 완성해야 내 몸이 단련됐다라는 걸 벗어나니까 이제 모든 움직임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몸을 그러니까 무용 연습을 하실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세요? 음악을 이제 틀 때도 있고 안 틀 때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 틀고 연습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가끔 닭을 키워 되겠다. 닭이 이렇게 울 때. 저희가 연주를 해요. 저희가 연주해요. 뭘로 뭐 하세요? 그 오브제 같은 온갖 오브제를 쓰기도 하고 종도 쓰고 뭐 이것저것. 요즘에는 클라리넷 나무 클라리넷하고 저 피아노도 하고 그거를 이제 소매틱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서 느껴지는 혹은 공간에서 인식되는 것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잘 음계를 따라서 뭘 꼭 연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 자체도 이제 경계를 허무는 일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잘 연주하는 거랑 이게 어떤 지점에서 이게 되게 유니크하고 다르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뭐 연주를 한다거나 하는 게 그런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 너무 어려워 나도. 연주를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무대에서 그냥 뭐 좋은 무대에서 테크닉적으로. 네. 근데 뭐 그 사람들도 물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뮤지션인 거죠. 직업이 네네. 뮤지션인 네네네.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감정을 잘 넣어서 음정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랑 네네. 그냥 또 그냥 그렇게 어떻게 행위적으로 우리만의 그걸 풀어내는 방식대로. 거를 네. 되게 그냥 그거를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경계를 허문다기보다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경계를 하시는지. 우선 그 잘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가 찍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좋으니까 우린 됐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괜찮아 뭐 이렇게 뭐랄까 뭉개는 이런 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점점 저희 안에서는 확실해지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기준이 뭐 클래식 음악이든 아니면 뭐 즉흥 재즈든 이제 그런 기준보다 저희 안에서 뭐 지금 풍경 작업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과 그 코어를 좀 저희 안에서 클리어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꼭 악보가 없고 막 감정적으로 표현이 됐을지라도 그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연습이 되고 뭔가 그런 표현을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다는 말씀. 네네. 개를 떠나서 이제 가신 분들 중에 되게 작업이 유치해지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자기들이 왜냐면은 비교거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놓고 신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경계를 하시는지. 근데 되게 잘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옆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둘이만 둘이 까다롭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너무나 이렇게 둘만의 어떤 그 공간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은 굉장히 자유로움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서 있는 거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어느 구역인가 또 이렇게 정해진 곳에 계신 거기 때문에 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좀 약간 갭이 외부와 좀 갭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쁜 건 아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게 우리는 못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굉장히 좀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끔씩 저런 게 있어요. 조금 뭔가 생각도 더 뭔가 많이 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뭔가 우리에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달이 바로 되면 와 진짜 자연이 느껴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감정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뭐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설득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못한 건가? 약간 이런 경계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결과 어떤 것을 창작을 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를 되게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번에 그 공예사 했을 때도 피드백을 여러 받았고 받았어요.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뭐 이해가 안 가신다는 피드백도 있었고 길게 정말 1시간 동안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셨고 그 1시간 동안 피드백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셀린이라는 무용하는 친구가 거기 보러 왔었는데 저희가 그때도 보셨겠지만 움직임이 이제 많지 않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친구는 워낙 무용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이렇게 몸의 뭐 인식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섬세한 변화들이
온전히 느껴지는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해줬었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때 바람이라든가 뭐 그런 표현하려고 했던 게 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잘 느껴졌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또 두 분이서만 계속 어떤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연습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을 거의 두 분이서 많이 하시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외부의 반응에 이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셨다면 내부로 좀 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그게 또 외부로 발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그 자유로워짐도 있어요. 이게 뭐 왜냐면 우리가 사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전에 어떤 느낌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누가 느낄 수도 있고 한참에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고 열린 결말이라는 말씀이신 거. 예전에 우리 공도사로 모셨던 그 전하영 작가님이 표현하셨던 것 중에 그냥 자기 포켓에 넣어갖고 간다라고 그 포켓에 넣어갖고 간다. 그래서 그 당장에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납득이 안 가거나 전혀 몰랐지만은 그걸 포켓에 넣어갖고 가서 나중에 그걸 다시 꺼내서 보거나 생각했을 때 와지는 것들이 그런 작업들이 있더라. 그게 또 좋죠 사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술 작품 중에 저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는 몰랐던 것들을 갖다가 며칠 몇 주 지나서 문득 그것이 떠오르고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저는 많이 보는 것보다 하나의 작품이나 한 사람의 예술가 좀 집중해서 깊이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작가 누구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의 공연을 보면 우리가 제주도의 그 삶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저는 안 가도 될 만큼 아니 꼭 가서 제주도에 내가 앞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말 이게 만약에 그 사실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소소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길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한 것들이 몸에 스며들어서 그게 이제 공연으로 나오길 바라셨던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둬봤어요. 왜냐하면은 삶을 살고 있고 예전에 무용을 했는데 한쪽에 이제 밸런스가 깨졌는데 그래서 이제 무용하는 몸만 남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랄까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몸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 그렇다고 막 잘 산 몸이 좋은 예술을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삶을 우선 복원시켜 보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모랑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관객이 저희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고 싶은 전시나 우리가 보고 싶은 공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관객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거를 보고 싶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취향도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네. 둘이 헤어져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떨어져 있어 본 적?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 왔을 때 진짜 군대 몇 년 갔다 온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럼 나모 씨는 어땠어요? 저요? 네. 저는 뭐 타령한 기분? 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하고 있지? 그날 이제 예비군 훈련 가서 들은 강의나 이런 내용 다 얘기해주고 진짜? 사회에서 들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집에 가서 나 딴 데 간 게 아니라 예비군 간 거 맞고 이렇게 그 정도뿐이 없어요. 되게 뜻하시네. 그리고 책을 읽은 거 서로 얘기해주고. 진짜요? 네. 아니, 비현실적인데? 너무 그렇게 좀 그 두 분이 너무 이렇게 한 몸처럼 생활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좀 뭐라고 하세요?
좀 따로 해 아니면 니네 또 둘이 해 막 이렇게 네.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같이 어우렁더우렁 살아야지. 춤도 듀엣만 하지 말고 단체로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알려주세요. 근데 재밌잖아요. 이런 실험이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 될까요? 모르겠어요. 계속 한다는 얘기 나오네. 예비군 몇 년 차시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예비군도 안 가시고 예비군도 안 가고 뭐 어디 갈 데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자유 시간을 몇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하루에 규칙적인 삶이니까. 근데 이게 또 한 2번 했나? 한 번 했나?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계획표를 항상 짜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시간을 좀 갖자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이렇게 그 각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가 제주도니까. 네, 맞아요. 또 네. 알아도 같이 알겠네요. 네. 겹치겠네요. 네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으니까 계속 겹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불문학 친구들을 만나셔야 되고 미대 친구들을 만나셔야겠네. 다 연락을 안 해요. 연락 끊겨.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만나는 걸로. 네, 저희 증문즉답. 증문즉답 할까요? 네, 재밌다. 증문즉답. 고기 먹고 싶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인어가 식용이면 생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다른 점은?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 증문즉답으로. 너무 달라서 다 다르다. 어제보다 좀 피곤해졌다. 좀 더 피곤하다. 좀 더 피곤하다. 피곤해 보인다. 이거는 나모 씨에게만 몰래 고기 먹은 적이 있다. 없다. 떨어진 적이 없다는데. 예비군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예비군 가서도 도시락에 먹을 게 없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싸우나? 제가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긴장감이 빨리 없어지길 바래요. 예민하게 굴면서 긴장감은 빨리 없어지길 바라시고. 네. 저는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싸우면은 그거를 화해를 이제 둘이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찾아가는 기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지도를 펼쳐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요. 그래서 지도는 남자가 봐야지. 남자가 봐야죠. 남자가 봐야 되는 거죠. 왜 남자가 지도를 잘 봐야 되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 힘들어. 네. 그래서 소름 돋았어. 그리고 지도를 같이 펼쳐놓고 같이 이제 찾아가죠. 그러니까 바리 씨가 원하는 그 지도는 딱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 이 지도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나도 모르는 면이었는데 내가 뭔가 어떤 상이 있다면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도 좀 더 듣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 언어가 뭐였는가 이런 이야기도 죽을 때까지. 네. 다음 질문 가. 질문 장답이네. 바리나무 사이에 한 명이 더 생긴다면? 바리나무 사이에 사람이요, 사람? 네. 사람이 낄 수 있다면 지금은 싫다. 바리 씨도? 네. 지금은 근데 까마가 있어요. 삽살이 멍멍이? 까마가. 네. 네, 그런 거 말고요. 저희 인간과 동물은 구별합니다. 네,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태닝이란? 선크림을 안 발라요, 저희가. 선크림 너무 끈적거리고 벌레도 달라붙고 지울 때도 뭐 클렌저로 지워야 되니까 저 비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타요. 많이 그리고 그냥 탄다.
그래서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으로 본다. 동남아 사람. 좋아하는 바람의 종류. 뭐 태풍, 뭐 산들바람, 살랑바람, 녹새바람, 해오리바람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저도 해오리 막 이런 것도 좋아요. 태풍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경험하신 적 있어요? 네. 언제? 식탁 아래 들어가서 둘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유리가 깨질까봐. 네. 그 제주도에서? 네.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너무 익숙해져서 바람이 없는 곳에 가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는 제주도 안 살 때는 몰랐던 감각인데 그래서 예전에 공연할 때 관객을 움직이게 한 이유가 콘크리트 공간 안에서는 뭔가 돌리지 않는 한 공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관객들이 이동하면 움직이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착하죠. 이번에 좀 답이 아니네요. 되게 긴데. 짧게 말해드리면 아니 질문 자체가 제가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고기는 먹고 싶은 적이 진짜 없으세요? 네, 저는 사실은 나무를 만나면서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지금 놀랐는데 자기 전에 자는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는 몸을 만들고 잘 자려고. 이건 굉장히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우선 씻고 그리고 술 한잔 해요. 씻은 상태에서. 많이는 안 마시고. 근데 이제 환한 불 말고요. 네, 많이 안 마시고 어둡게 그냥 약간 은은한 불. 네,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옷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하늘하늘 편안하게. 아니요, 그거 말고 샤워 가운 같은 거. 그 수건 같은 가운? 샤워. 허리 안 묶는 거. 그냥 이렇게. 허리 묶는 거. 영화에 나와요. 꼭 그걸 입고 술을 마시는 거. 꼭 그걸 입고 술을 마셔야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자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별 고민을 안 해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명명법이라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교복을 입고 잘해요. 정말요? 네. 그건 좀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항상 이렇게 뭔가 너무 졸린데 이걸 책을 들고 잠드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뭔가 어른들도 쟤 정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교복도 못 벗고 자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방법이다. 네. 괜찮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뭔가 익숙해졌는지 뭔가 이게 찌그러져서 내가 버티다가 자는 거예요. 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티니까. 근데 불을 끄고 자야 돼. 야구. 바로 끄는 것도 아니고 점점 어두운 곳에서 들어가잖아요.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네. 죽지 않으려고 거의 먹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편식을 한 거죠, 사실은. 잘 못 챙겨 먹고. 근데 나무는 이렇게 뭘 먹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체크해서 냠냠냠냠해서 이게 뭘 생각할 때 침이 나오지? 이게 뭘 생각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충격적이에요. 자기 애가 굉장히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일반. 저도 뭐 자기 전에 그 정도는 해요, 저도. 우와. 술 한 잔 먹고 그냥 씻고 불은 당연히 끄고 씻고 그거 다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다만 틀린 거라면 가운 입는다는 차이인데 그걸 너무 특별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음식도 보통 다 필요하면 10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 씨가 잘 맞아,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에 대한 깨달음. 네. 남들 다 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듣고 그렇구나. 잠 안 올 때마다 어떻게 물어보면 나무가 그 몸의 상태를 그냥 느끼라 그랬나?
네, 그냥 그 불면증이면 불면증인 대로 그 상태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고? 네, 어차피 다 불 끄고 네. 눈 감고 네.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다시 일어나서 책을 본다던가 이런 절대 다시 불 켜지 않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안 오는 대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다. 네,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바쁘고 일상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눕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걸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기는 거죠. 그냥 어차피 잠 안 오고. 저는 어차피 잠이 너무 안 오면 일어나서 뭘 먹어요. 배고프잖아. 배고픔이 엄청 증폭되잖아.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TV를 우선 키는 순간 갑자기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TV를 키면. 네. 세트다. 저희는 그 자는 방에 핸드폰 안 갖고 들어오거든요. 규칙이에요, 두 분의? 네, 규칙이에요. 그래 핸드폰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게 없죠. 네, 저는 항상 그러다 결국에는 잠을 잘 못 자서 또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그게 반복이 돼서 또 피곤하고. 그거라도 좀 실천해봐야지. 그건 되게 놀라운 효과. 잠자는 방에 핸드폰 그거 정말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어쩔 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나가요. 야 핸드폰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였구나. 중요한 거 없잖아. 중요한 게 없어. 없는데도 그냥 그게 어느 순간 궁금해. 우리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기계가 어느 순간. 저희 집이 전화 수신이 안 되거든요. 전화가 안 울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놀러 오라고? 문자 주세요. 인터넷 카톡. 문자 치면 아침에 확인하는데. 일찍. 아유 놀러 오시라고 계속 그랬는데 전화도 안 됐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해놓고서 전화 안 돼. 연락이 안 돼 그냥 올라갑니다. 아침에 우리 사실 그 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네요. 그 비싼 이상한 데서 회 먹고. 맞다. 뭐 좋았습니다. 회는 진리니까 어디서 먹어도 뭐. 풍경값이 10만 원. 좀 관광지라서. 회도 안 드세요 그러면? 회 먹어요. 손님들이 오고 손님이 와서 손님이 사주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네, 식당에서 사 먹는 건 서울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냥 관광지 아닌데도 비싸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네요. 우리 관광지 아닌데 전시장인데 있었는데 그 주변에 식당들이 자랑하시나요? 증문즉답을 다시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아까 전에 다. 너 이거 왜 빼먹었어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못 봤어요. 노안이잖아요, 노안. 이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시골에서도 거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집에 거울이 별로 없어요. 네,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고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거 빼먹고 서로의 눈동자가 어리고 서로 뭐 묻었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상 가면 안 돼. 자꾸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닭살 무슨 저거 무슨 방송 막 이거 혼자 계신 분들 막 너무 이거 막 질투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보여진. 그렇게 보여지나? 네, 너무 싫어요? 아니 지금 현재 둘이 계속 눈을 너무 제가 한 마음 같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무는 그렇게 눈을 잘 안 마주치죠. 네. 피해 뭔가 계속 깔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있어. 많이 혼나시나 봐요. 눈을 크게 못 뜨겠어요. 대드는 거죠 그러면. 눈에 크게 뜨면 대드는 겁니다. 눈을 크게 못 뜨겠어요. 아니 이번 주에 인디아톨공에서 하는 공연이라고 해야 돼요? 전시라고 해야 돼요? 전시요. 전시. 네. 전시라고 꼭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전시예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왜 전시냐 하면요. 공에도 사가 있다. 그 공간 안에 의자가 있을 거고 이제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한 면이 창이잖아요. 창하고 유리로 된 문. 그 창을 통해 밖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밖을 보는 전시인 거죠. 그 배경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거. 그 고정돼 있을까가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거리라고 시장 거리라고 하는 순간 그게
고정돼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무언가가. 근데 그게 이제 언어고 인식의 어떤 그런 두꺼운 덮개가 아닐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걷고 정말 이렇게 진짜 보는 걸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 관람객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시원한 에어컨. 그러니까 바뀐 거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가 어떻게 변할지 새로운 모습으로. 네. 되게 궁금해요. 안과 밖이 바뀌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거리가 어떤 에너지로 바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바뀌는 상황이 좀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사실은 흥미는 있어요. 예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도 또 궁금하고. 예. 네, 그럼 마지막 공식 질문. 오늘은 공식 질문 안 하고 두 분이니까 서로에게 음성 편지로 10년 후 바리에게 10년 후 나무에게. 다 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10년 후? 바리야, 우리가 같이 산 지 14년이네. 너는 강을 따라서 항상 집을 왔지. 그리고 너의 손에는 책하고 맛있는 과일이 들려서 오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봤어. 어여 들어와. 나랑 맛있게 먹자. 뭐지? 눈 감고 들으니까 되게 좋은데. 그래? 눈 감고 들으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면 10년 후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아니 나모 씨한테. 그럼 지금 이 얘기가 10년 후에 바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10년 후에 바리한테 얘기한 거였구나. 깨달았어 또. 자꾸 깨달아. 계속 깨달아. 네, 자, 나무에게 10년 후에 나무에게. 나무야. 사모님 여전히 멋지네요. 늘 사모님한테 많이 배우고 사모님이 조금 더 편안해져서 너무 좋아요. 내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깨워서 할 수 있게 더 노력할게요.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줘서 고마워요. 눈물 흘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거는 2027년도에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녹음해서. 그때는 이 파일을 들을 매체가 없는 거 아니야? 10년 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지금 농사짓고 계신데 그대로 계시겠지. 저희는 이제 멈춰 있을게요. 이 매체. 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아름답다. 공이 우리에게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죠. 네. 갑자기 고백해. 갑자기 막 10년 후에 10년 후에 공에게 공아 잘 굴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공의 냄새가 벌써 그리워지네요. 공장 냄새 맞아요. 네. 저희 집에 가면 옷에서 공 냄새 공 냄새 막 이러면.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옅어졌어요. 초반에는 되게 좀 진했는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제 제주도에서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랜만에 맨날 바리랑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도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갑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 변화들은 모든 것이 춤이고 모든 것이 음악이라고 믿는 저희의
시도이니까 와서 한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